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거짓말이나 위협 등으로 경화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고, 갑질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에서도 징계나 해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3.7%나 됐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실직 경험 응답이 23.8%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실직 사유 어떤 게 좀 가장 많았을까요? 네, 실직 사유별로 보면 1위는 계약 만료, 2위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비자발적 해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하면 부당해고, 구제부터 실업급여까지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관련 법과 절차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정체모를 서류에 서명하다가 이 같은 권리를 놓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해고, 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 종료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 종료에는 크게 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자진퇴사로 나뉘는데요. 이 중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란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 등은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 등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고를 구분하는 건데요. 네, 절차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준으로 정당하지 않은 해고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절차를 보면요. 30일 전 해고 예고와 해고 사유, 시기 서면 통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30일 전 해고 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로 사업주가 구두나 전화 통화 등으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이건 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형법이나 직무관련법을 어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한 등으로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해고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반대로 봤을 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져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 네,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영상 요건에 의한 해고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50일 전 노사협의 규정도 지켜야 하고요. 이런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 경영상 사유라 해도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도 이 권고사직이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권고사직은 특히나 사업주의 꼼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하면서 막상 근로복지공단에는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 지원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요, 회사가 악의적인 의도로 직원을 속인다라고 하면 참 알기 힘든 정보입니다. 이럴 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26번 코드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 사유에 자진 퇴사라고 적기를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덜어 있는데 꼭 권고사직을 적어야 합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원을 압박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런 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할 때 사용자 의무와 해고, 권고사직 시에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사직서나 각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200%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절대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결국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녹음기다라는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네요. 네, 이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계약 만료는 주로 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 2년이 되기 전에 당하는 실직인데요. 계약직으로 인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한다 등 내용이 적힌 부재소 확약서를 강요해도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간혹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박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사례들도 달리 자진 사퇴 퇴사의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따질 만한 의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직장갑질 119는 가급적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권합니다. 일부 기업이 취업규칙에 30일 후 계약 해지 조항 등을 두고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적으로도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사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진 않는지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